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시간 표현. 자, 우리 시간 표현의 개념부터 좀 다뤄둘 건데, 시간 표현은 자,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뉜다라고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전에 개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시제의 일부나 아마 시제를 다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시제라고 하는 친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루는 자 친구고, 동작상은 이제 어떤 특정 동작이 끝이 나느냐 아니면 진행 중이냐 요걸 다루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제 표현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좀 다뤄줘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발화시라고 하는 개념과 자, 사건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요 개념이 뭐냐면, 발화시는 자, 말을 하는 시간이야. 자, 말하는 시간을 발화시. 자, 그러면 사건시는 사건이 자, 일어난 시간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발화시랑 사건시는요,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시제를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나누기도 해.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자, 먼저 발화시랑 사건시를 자, 그냥 일반 통상적인 시제로 판단하는 건 자, 보통 선분을 많이 그릴 겁니다. 자, 이 선분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먼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를 보면 자, 이 중간에 제가 쓴 부분들이 전부 다 발화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선분에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의 일이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일어날 일인 자,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선분에다가 표시를 좀 하면, 자, 내가 말을 해. 자, 내가 말을 꺼내고 있는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현재 시점에서 자, 여기에 사건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그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자, 요 선분을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사건과 발화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경우는 당연히 현재겠죠. 자, 그 다음, 발화시가 여기 있는데, 자, 내가 말을 한 시점에서 사건은 나중에 일어날 예정이야. 자, 요런 시제를 우리는, 자,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거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해요. 앞선다, 뒤에 있다, 앞서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자, 우리 앞선다라고 한 말은 항상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섭니다. 사건시가 앞서는 거니까 과거 시제. 자,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합니다. 자, 현재 시제. 자, 그리고 발화시가 사건시에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시겠어? 발화시가 사건시에 뒤에 있습니다. 발화시가 뒤에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건시가 앞에 있겠죠. 그럼 과거 시제라고 해야지. 아니면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라고 하면은 이제서야 발화시가 앞, 사건이 뒤니까 미래 시제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시제를 판단하는 친구. 자, 이 친구를 우리는 절대 시제라고 불러요. 절대 시제. 자, 통상의 이제 시제 표현을 조금 난이도를 쉽게 낼 때는 절대 시제 안에서만 놉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더 다룰 수 있을 이제 학교에서 더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시제 중에는 상대 시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먼저 자, 아까 말한 절대 시제는 자, 그러면 기준점이 자, 발화시가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상대 시제라고 하는 친구는 이번에 자, 사건시를 기준으로 삼아요. 자, 그렇다 해서 발화시가 드러나냐? 아니에요. 사건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사건 두 개를.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대표적인 문장이 이제 뭐 어머니의 어깨를 이제 뭐 나는 요리하시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뭐 이런 말이야. 자, 그런 문장에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사건과 자,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는데, 자, 기준점을 뭐 뒤에 있는 사건에 둬서 내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을 때 어머니는 요리를 언제 했느냐? 자, 요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상대 시제라고 하는 개념은 사건시를 기준점으로 삼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의 이제 시제를 처음 배울 때는 항상 절대 시제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전에 높임 표현할 때 높임 표현의 시간 방법 구분했던 기억나지? 자, 그런 것처럼 시제 표현도요.
자, 시제 표현에 자, 실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높임 표현은 실현 방법 되게 많았을 거야. 주격 조사도 있고, 이제 부사격 조사도 있고, 그다음 뭐 특수어휘도 있고, 선어말어미도 있고, 종결어미도 있고, 보조사도 있고 여러 개 있었지. 자, 근데 이번에 실현 방법은 딱 3개로 고정입니다. 과거도 3개, 현재도 3개, 미래도 3개. 자, 첫 번째, 자, 여기도 자,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친구를 씁니다. 선어말 어미. 자,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때문에 제가 문장 단원한 거예요. 자, 관형사형 어미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자, 가장 쉬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자, 부사어를 쓰기도 한다고. 자, 시간 부사어는 그냥 간단한 예시 한두 개 정도만 한번 보기는 할 건데, 자, 이 선어말 어미의 형태를 자, 미리 좀 정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로. 자, 먼저 과거 시제를 선어말 어미를 통해 드러낼 때, 자, 우리 이제 선어말 어미 개념 모릅니다라고 하지 맙시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어미 앞에 있으면 선어말 어미. 높임에서도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썼지. 자, 우리 먹으셨다라고 할 때 시 빼고 먹었다라고 할 때 엇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번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자, 형태는 과거는 자,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게 at이나 ot과 같은 친구 많이 쓸 거고, 자, 그 다음 더도 쓸 거고요. 자, atot을 2번도 써. 자, atot과 자, ot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3가지를 쓸 건데, 자, at과 ot을 한 번만 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냥 단순한 과거를 드러낼 때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더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회상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과거에 직관적으로 경험한 걸 회상할 때는 더를 씁니다. 자, 그 다음 atot과 otot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개념어로서는 자,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atot, otot처럼 2개를 연달아 쓴다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 영국에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예전에 영국에 살았었어 라든지 난 예전에 그 당근을 좋아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좋아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그건 자, atot과 otot을 2개를 연달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개수가 가장 많고, 자, 현재 시제는 생각보다 단순해. 자,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어말 어미의 형태를 자, 는 또는 니은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이 친구는 동사라고 하는 품사에서만이에요. 자, 그럼 형용사나 체언에 이다가 붙는 서술격 두사는 어떡하는데요? 라고 할 때는 기본형을 씁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뭐 이제 잡수셨다라고 하는 말 내가 물어볼 때 기본형이 뭐야? 라고 항상 묻잖아, 그지? 다를 붙일 수 있는 사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자, 그게 바로 기본형이야. 아무것도 안 붙이면 돼. 아무것도 안 붙이면은 자, 이 친구가 이제 체언에 이다를 붙일 때나 아니면 형용사일 때 자, 시제를 현재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 우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자,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get이라고 하는 친구나 자, 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자, 리라고 하는 친구를 쓸 수도 있죠. 나는 거기 가겠다. 나는 꼭 거기 가리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자, 그럴 때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선어말 어미 형태들을 쭉 풀어드린 거고요. 자, 다음 관형사형 어미는 자, 오늘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문 분석할 거예요. 자, 관형사형 어미는 조금 다르게 쓸 거야. 자, 우리 이제 이전에 문장에 짜임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표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친구는 제가 항상 6개로 나눠요. 자, 은, 는, 을, 던, 니은, 리을로 나눈단 말이야. 자, 요거 제가 색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과거 시제는 자, 파란색이라고 해보고, 자, 그 다음 현재 시제는 노란색, 자, 미래 시제는 자, 빨간색이라고 해보자. 자, 요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색깔은 여러분들 뭐 따라가도 되지만 뭐 다른 걸로 써도 돼. 자, 먼저 은, 는, 을, 던, 니은, 리을 중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 중에 이건 무조건 과거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지. 뭘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과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갑니다. 자, 더는
과거 시제에서 쓰는 친구예요. 자, 그 다음, 자, 내가 또 이렇게 묻자. 자, 이 애들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미래 시제에서만 쓴다. 이런 친구 뭘까? 일과 를이라고. 나 그거 먹을 거야,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할 때, 그런 때. 자, 그래서 요 두 개, 요 세 개를 먼저 지정해주고 나면, 자, 이제 뭐가 남아요? 은과 는과 니은이 나와.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한 마리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점검해 봐야 돼. 자, 그 이전에 관형 사용음이 어디서 쓰이죠? 자,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지. 맞아? 자, 그러면 뒤에 체언 하나 붙여서 수식의 말을 맞춰봐야 돼. 어떤 식으로? 자, 예를 들어 나는 거기 가는 중이야. 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자, 동사인 가다 뒤에 는이 붙었고요. 중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하지. 요런 예문을 머릿속으로 많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는 중이야. 감이 있어야 돼요. 자, 가는 중이야는 과거에 가까울까? 현재 가까울까? 미래에 가까울까? 나는 지금 가는 중이야. 누가 봐도 현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어디로 잡아주면 돼요? 자, 현재로 자,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는 중이야라고 하는 말 말고 자, 가다라고 하는 말을 또 뭐 활용을 해보면 자, 거기는 자, 내가 예전에 간 곳이야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든다면 가다 뒤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쓰면 과거의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친구는 과거 시제로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표시를 좀 해줄 거야.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은은요? 자, 은은 앞에 말이 이제 가다처럼 이제 모음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받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높다나 아니면은 이제 먹다 정도로 볼까요? 자, 내가 어제 먹은 곳이라고 한다면 자, 과거 시제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친구는 자, 은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약에 높다라고 보면 거기 굉장히 높은 곳이네 라고 하면 자, 현재로도 쓸 수 있고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도요. 자, 우리가 이제 니은이 받침이 없으려면은 높다 말고 뭐가 있을까? 받침 없는 형용사 뭐 있니? 예쁘다 볼까? 예쁘다. 예쁘다. 자, 그녀는 참 예쁜 귀를 가지고 있네. 이런 말을 쓰면 자, 보통 그 경우에도 현재로 많이 인식이 되지. 자, 그럼 잘 봐.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돼 있는데 자, 누구를 주의해 주는 게 좋아? 은과 자, 니은을 주의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두 개로 갈리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은이 과거로 쓰일 때 있죠. 은과 니은이 과거로 쓰일 때 이때는 자, 동사의 결합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먹은 집, 내가 어제 먹은 집, 내가 어제 간 집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은과 는을 현재 시제로 쓰고 싶을 때는 자, 형용사나 아니면 자, 체언에 이다와 같은 서술격 부사를 붙인 형태 있죠. 자, 그래서 높은 곳 아니면은 예쁜 곳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그래서 은과 니은의 형태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자,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간부사어는 굳이 예시를 쓰진 않을 거고 예문을 통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시간부사어는 어제, 당연히 언제겠어? 과거, 그 전에 과거, 지금, 현재, 내일, 미래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예문 분석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시제의 예문 분석만 지금 실어놨습니다. 자,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우리 높임표 했을 때 기억나요? 자, 전 쓰고 할 겁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자, 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높임 표현보다는 문장 성분을 조금 덜 분석해도 되기는 하는데 자,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 높임 표현할 때 뭐라 했니? 높임이 들어간 것 같은 부분을 먼저 다 표시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표시하고 시작을 한다고. 자, 간단하죠? 이소라. 자, 여기서 시제와 관련된 표현은 어디 있는 것 같아? 어제. 불었다. 그죠? 자, 요건 다 잘 찾아. 다 잘 찾고. 자, 그 다음은 뭘 하면 되냐면 서술어의 형태소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불었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렵지 않겠죠? 자, 불다라고 하는 말 뒤에 어시 붙었고 자, 그 다음 다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뭐 하면 돼? 적용만 시키면 끝이라고. 자, 이 어제라고 하는 친구는 자,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하는 시간 전체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자, 이 친구가 바로 시간 부사어입니다.
자, 그 다음 불었다라고 할 때 이 엇은 뭐야? 자, 앞과 뒤에 붙임표를 달고 있는 선어말어미라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와 자, 엇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두 가지를 통한 과거 시제의 표현의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시제 표현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추가적인 예문 하나만 더 써줍시다. 자, 뭘 쓸 거냐면 자, 너는 이제 자, 죽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너는 이제 죽었다. 자, 한번 볼래? 자, 성훈아,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시제와 관련된 표현 어디 있죠? 이제랑 죽었다가 있어. 자, 얘네들을 따로 떼서 한번 보자고. 자, 우리 이제라고 하는 말은 시간 부사어입니다. 왜? 자, 죽었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줄 거니까. 자, 이제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언제 쓸까? 현재 시제에 쓸 겁니다. 그죠? 자, 현재에 쓴다는 느낌이 강해.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죽었다 할 때 이 엇은 자, 선어말어미로서 과거 시제를 말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 현재 시제의 요소도 있고 과거 시제의 요소도 있는데 이 친구의 문맥을 따져보면 어때요?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어. 내가 이걸 시우한테 얘기를 해. 시우한테 얘기를 하는데 시우가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에 일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중간 너는 칵 하고 죽어야 된다고. 아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과거 시제라면 내가 이 말을 시우한테 하는 순간 이미 죽어 있었어야 돼. 근데 지금 어때, 시우? 훨씬 살아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내가 보통 이 말을 할 때는 예고죠. 맞아? 살인 예고. 살인 예고인데 자, 이 예고라고 하는 말의 문맥을 봤을 때는 뭐예요? 자, 이 문장은 미래 시제의 문맥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앞에서 배운 요런 요소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분석을 하려고 하면 시제가 잘 안 보여. 자, 기본적으로 요걸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문맥을 읽으시면서 자, 이 문장의 시제가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시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절대 시제를 어렵게 내면 이런 문맥을 건드리는 문장을 보통 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뒤에 한번 가볼래? 자, 뒤에 자, 예문 한번 자, 펼쳐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 3개 정도만 한번 보고요. 자,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봐. 다음 시간에 빠르게 확인도 할 겸. 자, 일단 자, 어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남성 시우 씨. 자, 여기서 시제 관련된 표현 뭐 있죠? 어제 보았다. 그치. 어제랑 보았다. 자, 그다음 뭐 해야 돼? 서술의 형태소 분석해야 돼. 그치? 근데 그대로 보일 거야. 보다, 그다음 다니까. 자, 그럼 여기에 어느 부분이 시제와 관련돼 있지? 시우? 아시죠? 자, 이 at을 우린 뭐라 불러? 선, 어말, 어미. 자, 근데 전체 문맥을 봐도 어제 봤다라고 하니까 과거가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 자, at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자, 요렇게 쓰는 문제라고. 자, 두 번째. 자, 수아나. 지금 영화에 나온 노래를 듣는 중이다라고 하는 요 친구 있죠? 자, 요 친구는 어디에 시제 편이니? 하나만 있어? 자, 뭐라고? 중이다? 자, 좀 더 써봐. 듣는이 정확하죠? 자, 근데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 왜냐하면 자, 중은 체언이다가 서술격 조사죠. 여기 아무것도 안 붙은 기본형이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자, 여기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자, 더 중요한 건 듣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듣는이라고 하는 요 용언 덩어리가 중이란 체언을 꾸며주죠. 자, 체언을 꾸며준다. 그럼 이 친구는 문장에서의 기능이 관형어라는 겁니다. 관형어. 자, 그러면 관형어의 기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건 듯 뒤에 있는 는이라는 어미라고. 자, 는 다시 갑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자, 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 쓰여요? 현재 시제로 쓰인다고. 자,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 그리고 는이라고 하는 관형 사용 어미, 그리고 중이다가 기본형으로 쓰였다는 거.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조금 틀어보면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듣는 중이었다 라고 쓰면 어때? 별로 안 어색해 보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제가 쓴 엇은 과거 시제로 쓰이지 않은 엇인 거예요. 자, 요렇게 문맥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색함 유무도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장. 자, 보자. 서연.
자, 서연 어디일까요? 하나 더 있어. 그렇지. 장차가 시간 부사고요. 장차는 미래란 뜻이죠.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맞고, 자,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 자, 되다라고 하는 말 뒤에 자, 리을이 있고요. 자, 그 뒤에 것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준단 말이야. 자, 리을은 어디 있어? 우리 아까 덮어놓고 이건 미래 시제야라고 했던 그 친구지. 맞아? 그래서 문맥으로도 나는 장차 영화먹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숨겨진 시제가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맞아. 만드는도 사람을 꾸며주는데 는이 있지. 다시 는으로 가. 는은 현재 시제라 그랬죠. 그럼 이 문장은 미래 시제야? 현재 시제야? 이제 여기서 상대 시제 개념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절대 시제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했어. 나는 장차 영화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한 순간에 이 나라고 한 사람이 영화음악을 만든 사람이 됐니? 아직 안 됐죠. 미래에 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바라시 기준으로 절대 시제라고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친구 있죠. 자, 이 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굳이 이제 파악하지는 않는 문장이고요. 자, 우리가 크게 파악할 때는 바라시 기준으로 언제 사건이 일어났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 자, 요걸 상대 시제로 판단하기 위해선 정보가 조금 더 부족해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야 되거든. 자, 그거는 우리가 이 시제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 문제를 통해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 정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숙제죠, 일종의. 자, 숙제처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친구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우리 아직 동작상을 안 했기 때문에 15쪽 있죠. 자, 15쪽에 첫 번째 문장 있지. 여러분의 목표나 소망도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문장까지만 자, 스스로 한번 분석해서 적어와봐.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 이제